사이버 보안계의 1인자 화이트 해커 박세준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준이라고 하고요. 대표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또 화이트 해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해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쵸. 그들이 이제 기업이나 또 정부 기관들을 해킹을 하잖아요. 그런 해킹하는 나쁜 해커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저희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네. 또 잘 보안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해킹 문제가 네네네.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들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 내 정보는 안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도 이거 괜찮은 건가? 막 뭐 오는 URL 하나 누르는 것도 막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진짜 그런 세상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을 모신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 요즘 그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바쁘시겠어요. 사실 요즘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죠?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너무 보니까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이나 기업들 또 최근에 정부 부처까지도 또 해킹 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이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공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뚫으려는 자들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으려는 맞습니다. 이 노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군요. 대회 경력으로 보나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정말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해커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고 시작한 것까지 조금 추가를 하면 16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22년 차입니다. 우리 또 박 대표님이 수백억의 해킹을 막은 적도 있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사실 5년 정도 전에 그 랜섬웨어 사태였습니다. 아 있었죠. 요즘에 랜섬웨어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가 되고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로 그렇죠, 이어지는데요. 네네. 여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수억씩 손해를 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해커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돈을 내놔라. 400억을 내놔라. 안 그러면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자료도 유출하고 풀어주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분석을 하기 어렵거든요. 악성 코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며칠 동안 밤을 새서 연구원들끼리 분석을 해서 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을 했어요. 즉 실수를 발견한 거죠. 공격자들이 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발견해서 그런 암호화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역공격을 해서 그 파일을 암호화되어 있던 파일을 다시 복호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이 과정이 우리가 뭐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을 불문하고 이런 좀 대형 해킹 사건들이 좀 연이어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요즘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전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기밀정보 이런 것들이 민감한 정보들이 다 전산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즘 K컬처 너무 유명하고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뭔지 어느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거에 관심이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해킹의 또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그 해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는 하는데요. 통신사 이번에 저도 사실 그 통신사의 고객인데 아 그래, 저도 네. 저 유심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해킹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긴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통신사도 그렇고 뭐 이제 카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망 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업자이고 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데요. 그래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 이번 건 같은 경우 유심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IMEI 정보라든지 이런 이제 기기 정보들이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이제 핸드폰을 복제를 할 수 있는 위협이 생긴다든가 이런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거군요. 아니 그 이제 통신사 유심 유출 사건도 이게 4년 전에 뚫린 게 이제 밝혀진 거라고 그래요? 네,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요즘 기술들이 되게 정교해지기도 했지만 공격자들도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은닉하면서 조심조심 그리고 조금씩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아차리기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뭐 모르는 게 또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개인은 이런 대형 사고들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약적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2차, 3차 피해들을 막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해킹 사고가 나서 이번에 뭐 금융사든 아니면 통신사든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싱 메일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스팸 메일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에 낚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링크 같은 거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 안 그리고 비밀번호 안전하게 쓰시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이게서 전문가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좀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게 좀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 듣거든요. 사실 그게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어떻게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만드는 커다란 연구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좀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 쉽고 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왜냐면 내가 매번 이게 꺼냈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한 번 만들 때 어렵고 긴 패스워드를 만들기 되게 견고한 중요해요. 걸로. 네. 그래서 길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길이가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패스워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크래킹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수 문자, 숫자, 대소 문자, 그리고 길이를 적어도 12글자에서 16글자 이상 이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거 머리 짜내려면 또 너무 힘들어. 이게 막.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뭔가 메시지 넣어야 되거든요. 네. 뭔지 아시죠? 뭐. 네,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제가 사실 알려드리려고 했던 꿀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길게 만드는 게 되게 랜덤한 걸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 아는 그런 문장으로 하면 사실 저희는 기억하기는 쉽지만 글자는 길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사용하는 문장으로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든가. 문구라든지.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뭐 나의 뭐 신체 비밀, 나의 왼쪽 뭐 등에는 점이 있다.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등에는 왕점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 사마귀가 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랜덤한 비밀번호를 쓰신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아니 그 저 AI가 일상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AI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AI의 기능도 많지만 나의 어떤 깊숙한 이런 모든 정보들이 또 거기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이걸로 또 해킹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런 채팅 봇들이 많아지면서 나의 좀 되게 사적인 얘기까지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줘 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되게 한때 열풍이었는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서 예,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럼 자기의 그런 개인 사진들을 다 올리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 오픈 AI 운영을 하는 오픈 AI 회사도 완벽한 보안은 아닐 테니까 언젠가 침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해킹을. 그랬을 때 그런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 개인 정보와 또 되게 그런 사적인 내용들, 내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재료들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그 요즘에 이제 AI 해커가 맞춤형 피싱 문자까지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GPT 아마 써보셨을 텐데요. 챗GPT나 이런 클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엄청나게 그럴싸한 문장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AI가 더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아마 각각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개인 SNS가 있으실 텐데 그것까지 다 이제 살펴봐요. 자동으로. 살펴요? 네. 자동으로 살펴봐서 이 사람이 지난주에 어디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먹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문자를 작성할 때 저번 주에 저희 베이커리에서 빵 드셨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이 링크를 클릭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커스텀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일상을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이제 SNS나 내가 뭐 검색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I로 학습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냥 문자를 보내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속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갔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었죠.
아 근데 저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좀 도움을 드리려고요. 아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철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 와, 그러니까 이게 잘못 클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잘못 클릭을 그런 알지 못하는 링크들이나 이런 앱 같은 것들을 설치하지 않고 클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로 좀 누를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다들 화들짝 놀라시고 맞아요. 패닉에 빠지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 이후의 단계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것들, 개인 정보를 넣으라는 것들, 아니면 앱을 설치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걱정이 더 되시면 눌렀는데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핸드폰을 아예 재부팅을 하거나 그래도 찜찜하다 하면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하셔서 다시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 초기화를요? 네. 아, 저 초기화하면 또 근데 그때마다 초기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네. 앱을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이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처럼 옛날 전화기 써야 되나 이거?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막 그 음성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음성을 뭐 한 1분여 음성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톤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할 때 막 지금 어디에 납치되어 있다, 감금되어 있다 이런 되게 울면서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같은 목소리, 내가 나의 아들, 딸 목소리를 이렇게 해서 더 현실같이 만드는 그런 공격들도 있어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나 영상도 이제는 되게 실제처럼 만들 수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과 언어 통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나 이런 이제 곳에서 위장 취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습만 봤을 때는 백인 외국인인데 그리고 영어를 하는 백인 외국인인데 실제로 그 뒤에는 북한의 해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위장 취업을 한 다음에 어떤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일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스템들을 건들 수가 있게 되고 또 코드를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백도어를 씹는다든가 금전을 탈취해 간다든가 이런 피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